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을 보면서 와 어제 안 빠졌다 다행이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냥 솔직히 지금 둘, 넷, 다섯 5일째 이렇게 두루룩 밀렸으면은 반발매 들어올 만도 하죠. 반발매수. 네, 그 정도가 다인데 지금 딱 보셔서 아실 겁니다. 제가 설정한 그림만 봐도 이게 와 이제 시작이야 반등할까요?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요 밑에서 만들었던 추세선을 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반발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어제부로 이탈이 심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돌아오게 되면 한 뭐 1,800, 900 또 그러니까 지금 1,540이죠.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다시 반등 들어오게 되면은 한 1,600, 700 여기가 이제 저항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저항이 쌓이는 마당에 이를 이번 사태 또 BOJ 사태는 우리 박사님께서 김한진 박사님께서 또 잘 설명해 주실 거고 저희처럼 에이 매크로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올라올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이 이제 뱅크 오브 재팬에서 나왔던 내용들로 봤었을 때 일단은 그래 달러와 약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반응이 나왔던 게 어제 금융시장에 펼쳐졌거든요. 그러면 달러 약세는 워낙 강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워낙 강세를 보고 혹시나 외국인들이 플레이할 정도면은 오늘 시장은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등이 좀 넉넉하게 나온다.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나올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시장 분위기로 간다라고 했을 때 와 시장이 반등이니까 주식 다시 늘려야지 라고 하시는 것보다 내 종목들 이렇게 쭉 있을 때 반등 때 좀 야 이거 좀 아리까리한데 라고 했던 종목들은 정리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파장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본마저도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거의 저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항상 저금리, 우리는 항상 변하지 않는 상황 쪽에서 안정적으로 추구했던 게 지금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일드 커브라고 하는 게 이 정도 이상으로는 못 가. 이 밑으로는 안 빠져 하고 딱 제한을 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서 보게 되면 이런 변동을 억제하는 상황들이 나왔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게 한쪽으로 터졌을 때 어떤 식으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큰 파장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범위를 확대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범위가 위아래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쪽인데 지금 아래는 안 봅니다. 근데 위를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 쪽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올라오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가가 올라오는 요인들이 일본 경제가 아주 좋아가지고 올라온다. 아니죠. 일본 경제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여러 가지 다른 요인 쪽으로 올라왔는데 이 상황을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 압력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파장들이 크다 보니까 이걸 좀 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이제 국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은 우리 지금 또 이제 매입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맞추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국채 매입하기 위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자산에 또 보유한 자산 중에서 한 48%인가 가까이가 미국 국채입니다. 그러면 요거 방어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미국 국채를 팔고 돈을 가져오겠죠. 미국 국채를 팔게 되면은 거기서는 달러와 약세가 나오는 국면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미국 국채를 가격은 그러면 파니까 하락합니다. 그러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때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괜찮을까요? 이런 것도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 3%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이걸 우려하는 거죠. 아직 벌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미리 선반영인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그냥 아주 장기적으로 그 상태야.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럼 일본 엔이 싸잖아. 거기다 조달을 해서 다른 자산으로 막 투자하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엔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전만큼의 요 차이가 안 생기네. 그러면 이거 정리해. 라고 나오면 저희가 얘기하는 엔캐리 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청산됐었을 때 나오는 부분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엔화를 사고 그러니까 엔화와 다른 자산들의 관계가 그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기본 자산 팔고 엔을 정리하고 하는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엔캐리 자금의 변화가 나왔을 땐 시장에서 또 다른 큰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혹시나 저기에 또 이제 약간 공격적으로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코인 쪽, 가상화폐 쪽 이쪽이 좀 흔들리지 않나 싶었는데 어제는 다행히도 가상화폐 시장 안정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지금 당장은 달러 약세로 간다. 여기에 환호하기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네. 그 우리가 세계 경제가 지금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경제 조건이 약달러니까. 그렇죠. 네. 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약간 좀 꼬실 수 있는 이런 단계일 것 같아서 그거는 앞으로 변화는 좀 주의해서 보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시장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변화는 이렇게 갈 걸로 보여지는데 그걸 미리 하는 거보다 지금 달러 변화 나오는 거 보고 먼저 반응하자. 이게 지금 어제 나왔던 시장의 동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원자재 쪽 금이 있죠. 금도 올라오는 게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금 가격들. 근데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 이후에 그 뭐죠? 우리 금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게 네. 미스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비트코인 그렇죠. 쪽으로 돈이 몰려가서 근데 지금 디지털 금. 코인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그렇죠. 디지털 쪽으로. 네. 코인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한 수요들이 금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그게 눈길이 가고 최근에 나오는 동향 보니까 요거 봐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 광산 이쪽에 투자하는 회사가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미국 주식에 그것도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하여튼 이런 작은 것들이 다 트리거가 돼서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넘쳐납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돈이 네. 와이프가 왜 안 줘요? 계좌번호 알려줘요. 이따가 4,500원 보내줄게. 4,500원이면 커피 한 잔이네요. 저기 4,500원 보내주고 내년에 차 한 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되면 몸이 자꾸 아프십니다. 아니 예. 재벌집 막내 아들 같아가지고. 예? 죄벌집일 것 같아요. 죄벌집.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예. 네. 뭐 하여튼 그런 상황들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단기는 안도는 되는데 이거 불안 요인들이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유가가 또 올라옵니다. 이게 또 원자재 가격들 동향 달러 약세로 가게 되면 이쪽 반응하죠. 유가가 들썩이고 지금 요즘 또 에너지 관련된 얘기가 쑥 들어가 있더라고요. 별로 시장에서 뭐 관심이 없더라고요. 요거 내년도 봐야 됩니다. 이쪽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급과 수요 쪽에서 공급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여기다가 뭐 유전 개발 큰 거 했기 때문에 막 뽑아낸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해야 유가가 하락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공급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수요 가지고 경기 위축이다 아니다 뭐 이런 변화와 또 이제 달러화를 가지고 연동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그때그때 움직이는 추세긴 하겠지만 유가는 지금 다들 이번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물론 LNG 가격 잡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내년에는 러시아가 PNG까지 잠굽니다. 그러니까 프로판가스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보통 이쪽까지 잠그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LNG는 계속 또 이제 수요는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서 뭐 특히 이제 그거 있죠. 아유 겨울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어. 아닐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게 겨울에 난방용이 아니라 그 전력용으로 들어가는 쪽은 계속 수요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에너지 쪽도 보자라는 쪽에서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다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떤 분은 우리가 오늘 제목이 엔화 환율 폭락, 미국 채금리 급등했더니 그 공포장을 조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일어난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반등 나온다. 오늘은 반등 나오는데 반등 나올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근데 네. 자꾸 그래도 우리가 의심이 드는 거는 일본이 이러한 경제, 그러니까 지금 다들 우려하는 게 지금 아까 김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래서 들고 있는 2조 이상의 2조 달러 이상의 그 미국채 네. 이것을 매도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당연히 미국과 의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만한 리스크 요인은 없을 거라는 아니면 최소한 어떻게 협력을 해서 막을 거라는
미국 입장은 그 안 좋은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내려진 결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만약에 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글로벌 동향들이 그렇게 어떤 유기적으로 먼저 협의하고 뭐 움직이는 상황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만약에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최근에 나스닥이 약했던 이유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금리 급등하네? 그러면 이거 좋은 현상 아닌데? 그러면서 미리 알았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 나스닥이나 동향들은 일단은 그 연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아직 멀었어. 뭐 이런 단계. 그러니까 심지어 금리 5% 이상 기준금리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5.1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현상들이 일단 같이 연결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아마 이걸 알았다고 표현하기는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모든 세상이 음모론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누가 환생한 누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자. 의심만 하다가 액션을 못 해요. 네, 의심이 한 2번 정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액션도 취해야죠. 근데 지금 나온 속보가 젤렌스키가 21일 깜짝 방미해서 바이든과 면담할 예정이다. 방금 봤습니다, 저도. 이런 뉴스가 지금 속보가 그냥 쫙, 근데 이게 단독이 아니라 쫙 나왔네요. 그래서 네. 뭐 지금 댓글창에서도 뭔가 그 휴전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는데. 그것도 있는데 음모론인가? 또 의심하고 의심 중에 BOJ가 먼저 야 너네 수수는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푸틴 잠시 있어. 그러다가 근데 이게 우리가 이번에 이걸 글로벌리 보면은 지금 미국 진영과 네. 이번에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쪽 세력을 거꾸로 틀는 미국의 뭔가가 액션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또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러면서 또 건설 기계부터 막 이런 종목들 쫙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인데 휴전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가 푸틴이 또 다른 쪽을 침공하려고 하죠. 그 뭐죠? 무슨 이상한 나라 있대. 옆에 벨라스트 옆에 뭐 이상한 쪽 해서 이쪽까지도 섭렵을 해서 확대시키려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글로 들어갔다가 오게 되면 젤렌스키 대통령도 가서 좀 SOS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알 수 없죠. 우리 상황이니까 지나봐야지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의 시장 시점이 우리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베팅을 할 것이냐, 지켜볼 것이냐, 결과를 보고 움직일 것이냐. 네. 만약에 그런데 이제 위험 자산의 노출이 좀 심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그러면 뇌피셜로 이거 좋은 뉴스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반응이 나왔을 때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내년에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변동성이거든요. 변동성이라는 얘기는 위로 갈 수 있고 아래로 갈 수 있습니다. 방향성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급하게 움직이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게 추세가 어떤 때는 상승, 어떤 때는 폭락, 막 이런 극단적인 정신 상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의 방향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모든 상황들이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반등하게 되면 일률적으로는 이거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챙길 거 챙기고,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과 반대로 가는 습관. 요거 변동성이 나올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다 상승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좀 그렇다 싶으면 거기서 좀 줄였다가 그러면 또 언제 그러는 듯이 또 훅 하고 밀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줄였던 거 다시 살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게 변동성 장세의 대응인데 이거 어렵죠. 그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은 분위기 따라서 이거 반등인데 그러면 주식 따라가서 사. 그랬다가 다시 그 다음날 보면은 또 쭉 밀리게 되면 잘못 사서 손절. 이거 몇 번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중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라인 정도 이렇게 쭉 잡고 거기서 이 정도까지는 이거 좀 좋은 얘기 막 나왔다고 그래도 좀 경계 아니면 밑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 용기 경계와 용기 속에서 왔다 갔다 좀 춤을 추고 있는데요. 네. 아침부터 또 이상 물 좀 가져오시오. 눈 씻게. 춤 잘 춰요. 춤 잘 추는데 그래요? 그냥
이거 보세요, 이거 잘 치. 이렇게 보면은 네. 젊으셨을 때 네. 한참 노셨을 것 같아. 잘 노셨을 것 같아. 아이고, 집하고 학교, 도서관, 삼각편대. 사이에 나이트클럽이 있고. 가운데가 딱이야. 아닙니다. 뭐 네. 나이트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뭐 그때가 뭐였죠? 그 무슨 호프 때 예. 뭐 하여튼- 락카페. 아, 락카페. 예, 예. 아주 예전 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그래서 뭘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투자의 아이디어로 관심 가져야 될 섹터 네.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딱 관점은 그래도 시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지표 잘 나오고 실적 관련된 데이터 잘 나오는 거는 관심 있게 보자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는데 일단 그 손해보험주 쪽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손해보험주에 긍정적이다. 뭐 실손보험료도 인상시킨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반대로는 차보험료를 그러니까 당연히 인하를 시키는 거겠죠. 근데 한 1%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2%대 이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요게 고민이 되는데 이 금융주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다가 약간 배당 높이 준다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연결되는 과정들. 그러면 그냥 너무 무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인데 그 중에 하나 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잘 봤었죠. 이게 참 그래도 잘하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자사주 소각도 하고 이익 나온 거를 그대로 배당으로 주고 하는 그 어떤 주주 가치에 대해서는 모델이다라는 쪽에서 이런 회사들은 관심 있게 보자 싶은데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찍고 움직입니다. 근데 단기 직전 고점 저항이겠죠. 이런 것들은 혹시나 이런 롤링 탈 때 여기가 고점이겠느냐 아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목표로 그러면은 흔들림 나왔을 때 메리츠 어차피 나머지 화재나 증권은 상상 폐지가 될 거고 일로 다 들어갈 테니까 금융 지주를 보면서 한번 플레이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금융지 중에서는 계속 탑픽으로 봅니다. 전 직장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근데 아무 해준 거 없어요. 저도 미련없고. 오늘부터 뒷조사 들어갑니다. 네, 회장님, 네 이러면서 아니 회장님, 네, 항상 저는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 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회장님 이러면서. 바깥이 춥네요. 아닙니다. 저보고 남들이 하루살이래요.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막 이러고. 메리츠 사리로 가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보니까 치과 의료기기, 미용기기가 약간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이죠. 이쪽이 11월 달에 임플란트 수출액 작년 동기 대비 9%, 중국 수출은 25%. 저희가 참 VBP 때문에 말이 많았지만 이거 거의 확인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났고 거기에 영향이 크게 없다는 게 확인되다 보니까 이쪽이 요즘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죠.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날도 오스템 임플란트는 주가가 추세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래서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자리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계속 내일을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성과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제 돌릴 때도 보니까 거래에 들어가는 모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도 괜찮다라는 쪽에서 약간 이게 그렇다고 해서 V자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출렁임 따라서는 계속 자리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지금 봐야 될 게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임의용기기 이쪽도 수출액이 11월 달 12% 늘었고 이게 또 남미 쪽에선 거의 뭐 브라질이 왜 이렇게 또 임의용에 관심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보다 보니까 브라질에서 동양 사람들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서 눈을 축소하는 수술도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류 바람이 네. 상당히 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어울려요. 이게 좀 왜 그쪽 분들은 좀 큼직큼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그렇죠. 이 네. 체역들도 좀 있고. 예, 근데 거기다 이렇게 눈이 예전 모습 비포 애프터가 나오는데 반대로 되는 거 아닐까라는 쪽인데 그렇게 또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류 바람 때문에 네.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습니다. 나도 저 만나는 그 어디죠? 그 일본 분, 네. 그 영국인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네. 그때 배용준 한류 바람 네. 불었을 때 그냥 한국 남자는 다 친절하고 다
자상하고 여성을 위하는 줄 알고. 근데 이 생각하는 첫 번째 요인이 우리는 그냥 보통 문화잖아요. 네. 이렇게 데이트하거나 뭐 이러면 남성이 그냥 보통 내잖아. 야. 근데 이 서양의 문화나 다른 나라들 문화 볼 땐 더치페이가 있다 그쵸. 보니까 네. 너무 그게 좋은 거야. 아. 여성을 막 챙겨주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게. 그렇군요. 사주는 게. 저희 상남자 스타일을 잘 모르고 있군요. 그래서 물파 못 나. 왔나? 가라. 뭐 그러고 나중에 딱 한마디 하죠. 자자 불 끄라 뭐 이런 거. 네. 하여튼 뭐 예, 그런 쪽인데 임용기기 쪽에서는 뭐 여러 종목들 보여지지만 역시나 그냥 추세적으로 잘 움직이는 쪽은 제시스 케미칼 이쪽이 외국인들 꾸준하게 사면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가 좀 특이하고요. 그런 쪽에서 나머지도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가 마음에 드는데 몬텍이죠. 이게 마음에 드는데 너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랐네요. 네. 근데 성과가 한번 약간 뭐 식약처 제재 조치가 있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쪽이 더 관심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끝이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요즘 보니까 라면 쪽 음식료 쪽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추세가 이제 훅 하고 들어가서 맞춰가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보면 연기금 꾸준하게 매수 들어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맞춰간다는 거. 이런 거 장기 추세 쪽으로는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게다가 사모펀드까지 냄새를 맡고 같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농심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라면 쪽이 나오는데 게다가 또 오리온도 요즘 보니까 이게 지금 700억 정도인가를 또 시설 투자하더라고요. 베트남인가 거기에요. 그래서 확장시키는데 다 약간 해외 쪽의 거점을 갖고 이제 움직이는 회사들과 내년에 음식료 업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환율 떨어진다. 좋습니다. 얘네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음식료 업종의 기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라면이 있으면 라면이 잘 나가게 되면 라면 스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요것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적어서요, 시총이. 그렇죠. 괜히 또 뭐지? 그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혹시나 뭐 그런 쪽이나 아니면 좀 작은 종목들인데 음식료 쪽에 가까운데 실적은 보니까 한 서너 종목들이 있어요. 시총이 한 1,000억대 이하인데 와 이런 종목들이 이 정도는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구조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음식료 업종과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음식료 종목들 대장주보다 더 많이 가겠죠. 네. 찾아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근데 오늘 이런 흐름에서 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우리가 지금 뭔가 움직일 만한 때이냐 아니면 그냥 어제도 우리 그냥 관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굳이 오늘 뭐 매매를 해야 될까? 못 따라가겠으면 요즘에 그냥 아니면은 차라리 내가 시험 삼아서 놀고 있긴 그렇고 그러면 몇 주 정도만 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만 해보자. 내 감을 한번 테스트하자. 이런 정도 말고는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다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네 매수 아니네 손절 이거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진짜 가뜩이나 계좌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 멘탈이 털털 털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금은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